네, 매주 주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 진행을 맡은 정다영입니다. 저희 방송은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수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올해는 상고하저에 대비하라는 주제에 맞춰서 함께 출연하시는 김정철 본부장님이 이 스튜디오에서 증시 이슈와 주식 투자에 맞는 교육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에서 우리가 지금 반드시 알아야 할 주식시장의 이슈를 이 원포인트 레슨을 통해 교육 강의를 들어보고 이에 따른 이슈에 따른 질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주식 공부방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오늘 주식시장 이슈 브리핑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2026년 3월은 전쟁으로 하루하루가 정말 큰 변동성을 보였던 국내 증시였습니다. 특히 미국 이스라엘 대 이란의 전쟁으로 각 업종과 섹터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 계속됐는데요. 이 전쟁의 향방도 이제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녹화일 기준으로 4월 1일 미국과 이란이 모두 종전에 대한 입장을 확인한 상황이 호재로 작용했지만 이 근본적인 호르무즈 해협이 풀린 것이 아닌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내일 한국 시간으로 10시에 이 대국민 만담회를 발표한다는 소식까지 있기 때문에 모든 시선이 여기에 모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쟁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교육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곧 2026년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이 실적 시즌에는 특히 실적 발표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실적 발표에 따른 주식의 가치평가 방법에 대해서 오늘 교육 강의를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잠시 뒤 자세한 가치평가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출연하시는 김정철 본부장님 모시고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철입니다. 네, 이제 녹화일이 바뀌어서 녹화일 기준으로 오늘이 수요일인데 시장 관전평 어떻게 보셨을까요? 또 어제 급락장 속에서 오늘 좀 반등을 했거든요. 네. 앞으로 이 반등세가 계속 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 드렸던 단기 바닥을 잡는 방법 해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렸는데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도 단기 바닥이었어요. 단기 바닥인데 그걸 어떻게 맞췄느냐. 참고로 그 아래 하단 QR코드가 스캔해서 여러분이 들어오시면은 제가 어제면은 3월 31일, 3월 마지막 날이었어요. 3월 31일 마지막 날에 제가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라이브 방송. 그 라이브 방송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에 제가 뭐라고 하냐면 코스닥이 어제 장 마감 때 어제 코스닥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차트를 보면은 어제 코스닥 분봉을 보시면요. 보시면은 이게 어제 분봉인데 이게 4월 31일 분봉입니다. 어제 시작하자마자 밀었고 잠깐 올라올 뻔 했다가 그걸 쭉 밀었어요. 근데 어제 12시 넘어서부터 갑자기 외국인이 순매수하기 시작합니다. 외국인이 매수하기 시작하고 기관은 그냥 약간 매수 우위였고 개인이 팔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개인이 팔기 시작해요. 근데 개인이 왜 팔았냐면 이게 개인이 판 물량들이 나온 섹터들을 봐보니까 다 뭐냐면 신용 미수가 많았던 종목들이에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면 어제 오후장에 이걸 왜 팔았냐. 내일 좀 더 밀리면 반대매매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좀만 더 밀리면 반대매매를 당하니까 미리 오늘 다 던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몇 천억을 순식간에 던졌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이. 근데 지수는 계속 밀었죠. 왜냐? 자, 반대매매가 나가려고 하는 물량들은 호가를 밑으로 잡아먹으면서 내려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파는 게 급하기 때문에 호가가 밑에서 잡아먹고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지수가 밀려요. 근데 이걸 누가 받았냐면 외국인이 받았어요. 외국인이 받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단기 바닥 시그널 제가 다시 한번 또 얘기 드립니다. 자, 종가가 저가가 되는데 이날 종가 저가 됐죠? 결국 여기 종가 저가에 끝났거든요, 거의. 그다음 두 번째, 개인은 투매가 나온다. 원래 지수가 밀리면 개인이 사야 되는데 오늘 지수 급반등하고 있죠. 개인이 팔 것 같습니까? 살 것 같습니까? 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같은 날 무조건 사요. 개인 투자자들이. 안 봐도 오늘 같은 날 팔죠 당연히. 지수가 급등하니까 팔죠. 개인 투자자들은. 저는 오늘 보면은 예. 네, 저는 그 생각 없이 얘기하시는 거고. 자, 원래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지수가 급등하면은 이렇게 순매도를 엄청나게 합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급락했잖아요. 급락했는데 어제는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면 보통은 사야 되는데 코스닥이 어제 투매했단 말이에요.
개인 투매 나오고 외국인이 순매수한다. 근데 종가 저가다. 그럼 어떻게 한다? 거기가 단기 바닥이다. 그러면 오늘 반등인 거를 그냥 당연히 아셨어야 되고, 그래서 아래 하단 QR코드를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저희는 매수했습니다. 종가에. 종가에 매수했어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미래에셋증권 그냥 사십시오. 그냥 매수하십시오. 그냥. 제가 거짓말했으면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신다고 물어보십시오. 됩니다. 예. 저희는 어제 매수했고, 어제라고 하면 3월 31일입니다. 그리고 4월 1일 날 지금 급반등, 어마어마한 급반등을 현재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투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왜 올랐습니까? 오늘 이란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인정을 한 적이 없어요. 협상한다고. 근데 오늘 드디어 인정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코스피, 코스닥 급등하고 있는데 이란이 오늘 드디어 인정했습니다. 종전 협상한다고. 원래 한다고도 인정했어. 원래 했는데 그거는 이제 일부 뭐 딴 사람 어떤 사람이 한지 모르겠다 하면서 계속 이제 이란에서는 그걸 거의 부인했는데, 이란 강경파들은. 근데 어제 이제 이란의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종전 협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휴전을 원하는 게 아니다. 종전을 원한다. 아예 전쟁을 끝나는 걸 원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원래는 이란에서 온건파예요. 이란도 강경파가 있고 온건파가 있는데, 물론 이란의 최고 지도자, 최고 종교 지도자가 맨 위에 있고요. 대통령은 투표로 뽑아요. 이란도 투표로 뽑습니다. 근데 물론 대통령 후보를 그 이란 최고 지도자가 거의 임명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그 하메네이가 봤을 때, 죽은 하메네이, 아야톨리 하메네이, 죽은 아야톨리 하메네이가 봤을 때 온건파와 강경파를 서로 경쟁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란 대통령이 온건파인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됐고요. 지난 대통령이 라이시 대통령이라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지금 죽었는데, 그 사람은 폭격으로 죽은 건 아니고 그냥 잔사했는데, 그 이란의 그 라이시 전 대통령이 사실 엄청난 강경파였고, 그 다음에 이게 페제시키안 온건파 대통령인데, 온건파 쪽에서 미국하고 협상하고 있고 강경파는 그걸 인정 안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여러분, 그 제가 어제 TV방송 나가서 어떻게 비유했냐면, 부부가 있어요. 이게 부부가 있는데, 부부가 이제 집이 있는데 그 집이 서로 공유예요, 공유. 그러니까 서로 반반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와이프는 이 집을 임대 주기 싫다. 근데 남편은 이 집을 임대 주겠다. 한 거죠. 근데 이제 세입자가 들어온 거예요. 세입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가서 임대 협상을 했어요. 해서 왔는데 와이프는 그런 거죠. 나는 이 집 세 줄 생각이 없는데. 딱 요거예요, 이란이 지금. 이란이 딱 요겁니다. 나는 협상을 그런 방향이 갔다가 이제 어떻게 됐냐? 결국은 설득한 거죠. 그래서 남편이 와이프한테 설득하는 겁니다. 우리 이 집 임대 주자. 그랬더니 와이프가 이제 조금, 그럴까? 약간 요 느낌이에요, 지금 현재 요 느낌. 요 느낌인데, 근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 이게, 협상이 결국 되려면, 그러니까 이란도 이런 생각 할 겁니다. 이란의 강경파들도. 이거 끝까지 싸우다가 다 죽을 바에 차라리. 그냥 이란은 그 석유나 모든 것들 다 이란 군부가 갖고 있거든요. 이란 혁명수비대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란 혁명수비대 가면 출세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살고. 근데 얘네들이 이런 기득권을 놓아가면서 끝까지 싸우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다시 종전하면 자기들 잘 먹고 잘 살 건데, 이란 혁명수비대들 다 잡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그냥 협상을 하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하지만 저는 이제 무슨 생각도 하냐면, 이 협상이 이제 조건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조건이 협의가 잘 되든지 거기에 따라서 좀 시장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근데 트럼프는 이 전쟁에서 빨리 발을 빼고 싶어 한다. 왜냐? 트럼프 현재 지지율이 34%로 트럼프 역대 취임 최저 지지율입니다. 그래서 중간선거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거는 거의 숙명이다. 그냥 숙명이라서 트럼프는 지상전보다는 지금 빨리 전쟁을 끝내는 게. 근데 만약에 진짜 종전 협상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지상전이라도 해서 성과를 얻은 다음에 전쟁을 끝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여러분들이 항상 감안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럼 지금 전략 어떻게 하냐? 올라오면 현금을 좀 확보하자.
올라오면 현금 화폐다. 근데 그 언제? 지금 현재 수요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방송을 보는 날짜가 뭐 요일이 언제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요일 언제 어떤 요일에 이 방송을 볼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마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 날 이 방송 볼 텐데 다음 주가 삼성전자 잠재 실적 발표인데 삼성전자 오늘 급등하고 있죠. 왜 급등하고 있습니까? 오늘 3월 1일에서 3월 31일까지 수출입 데이터 나왔는데 반도체 역대 사상 최대 나왔어요. 그럼 삼성전자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럼 삼성전자가 잠재 실적 발표 다음 주에 하는데 고기 전까지는 일단 반등입니다. 그럼 삼성전자 잠재 실적 발표할 때까지 그럼 이걸 들고 가면 되냐? 그럼 안 되죠. 그 전에 삼성전자 잠재 실적 하기 전에 약간 그때 차익실현을 좀 해놓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 방송을 볼 때쯤에는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오전 10시에 뭐라고 하는지 들으실 텐데 저희는 지금 현재 녹화를 수요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내용이 뭐겠습니까? 전쟁 잘 이겼다. 잘 성과하다. 우리 지금 당장 여기서 간두도 전쟁 이겼다. 전쟁 이긴 건데 우리가 여기서 전쟁 간두면 이란은 우리 때릴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마음대로 그냥 전쟁 끝내겠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은 니들이 알아서 잘해라. 예, 요렇게 될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정말 높기 때문에 뭐 요게 많이 다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참고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이 방송 볼 때는 이미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하고 나서예요. 근데 제가 이걸 맞추잖아요. 여러분 소름 돋아야 돼요, 진짜. 소름이 막 쫙 돋아야 되거든요. 지금 제가 아마 요런 쪽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더 상승을 조금 더 즐기되 다음 주 삼성전자 잠재 실적 발표 때는 좀 조심하자. 지금 어디까지 보느냐? 저는 일단 5,798, 그러니까 5,800까지는 일단 갭을 한번 메우러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반등을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어제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날, 이 단기 바닥을 보였던 날이었다고 합니다. 이 단기 바닥 시그널은 종가가 저가이면서 개인 투매가 나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종전에 대한 기대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부장님, 오늘의 반등을 미리 예측하시고 어제 종가에 매수한 종목이 많습니다. 또 앞으로의 전략으로는 올라왔을 때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하라는 전략 주셨는데요. 저희 본부장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투자 전략, 가격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오늘의 교육 강의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3월은 정말 기억에 남는 달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의 전쟁으로 장중에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이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수시로 걸렸던 시장이었습니다. 이 종목별로도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방산주는 전쟁 초반에 급등하더니 다시 급락한 후 종전 협상이 진척되니까 다시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의 알루미늄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건너지 못하면서 국내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급등했었는데요. 반면 오늘은 또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섹터마다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향후 이 섹터별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고 계실까요, 본부장님? 네. 향후 이제 투자 전략 섹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이제 방산주나 뭐 이렇게 전쟁 관련주 섹터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거를 이제 한 번에 좀 풀어드릴게요. 자, 내용 아주 간단합니다. 내용 아주 간단한데 자 보시면은 자 이제 현재 방산주하고 전쟁 관련주들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방산주, 유가 관련주, 해운주, 비료, 알루미늄, 나프타, 수급 관련주. 그다음 신재생에너지, ESS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는 내내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할 때 초반에 괜찮았고 그 뒤로는 못 갔거든요. 근데 오늘 급등해요. 전쟁이 끝난다고 하니까. 예,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가 이번에 미국이 저렇게 전쟁을 자기 마음대로 끝내버리면 그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분명히 호르무즈 해협은 니들이 알아서 해라. 우리는 모르겠다.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으로 뭐 통과하는 거 없어. 우리는. 그 너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 라고 해서 빠지면은 그러면 이제 아랍 국가들 무슨 생각하냐면 아 미국이 더 이상 지켜주질 않는구나 우리를. 그럼 우리가 스스로 잘 지켜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어디로 올 거냐. 스스로 지키려면 무기를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무기 사러 어디로 오느냐. 미국 가겠습니까? 미국은 무기도 비싸고 지금 주문 버튼 눌러도 4년 뒤에 오는데 4, 5년 뒤에 오는데 그럼 무장하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5월 달에 제가 계속 얘기하죠. 5월 달에
아랍에미리트에서 우리나라로 옵니다. 오기로 돼 있어요 이미 5월달에 그 방산 무기 때문에 무기 협정 좀 세부적으로 논의하려고. 그때 과연 아랍에미리트 혼자 올까? 카타르와 바레인과 쿠웨이트를 끌고 오지 않을까? 같이 손에 손잡고 오지 않을까? 예, 그 아랍의 네 왕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 하겠죠. 한국 무기 좀 주세요. 돈을 많이 줄게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뭡니까? 돈 많으면 뭐예요? 돈 많으면 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아우 바레인 형님, 카타르 형님, 아랍에미리트 형님, 쿠웨이트 형님 돈 많으시면 나보다 형이지 뭐 무조건. 예, 나보다 돈 준다면 나보다 형인 거예요. 근데 이제 방산주가 그런 식으로 현재 올릴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제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자 방산주들이 내내 안 가다가 올랐는데 그럼 어떤 종목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느냐 해 봤을 때 이제 제일 우리가 좀 복합적으로 다 걸려 있다는 종목은 하나 시스템이 제일 많이 걸려 있어요. 걸쳐 있어요. 여기저기 다 걸쳐 있거든요. 근데 하나 시스템이 고점 우리가 여기서 수익 스캔을 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래 하단 QR 코드가 스캔하고 들어오시면은 물어봐 보세요. 우리 언제 수익 실현했는데 저 이때 수익 실현했어요. 여기서 최종 수익 실현했거든요. 수익 실현하고 지금 쭉 밀린 거예요. 밀렸는데 물론 여기 라인이 상당히 중요한 라인이었습니다. 11만 원이 중요한 라인인데 자, 이걸 놓쳤다 하더라도 그러면 오늘 급등했는데 추격합니까? 아니요. 이거 조정 줍니다. 무조건 조정 주니까 조정 한번 받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 시스템을 다시 한번 보는 전략. 자, 하나 시스템은 청궁 1, 2 일단 요격미사일에도 시스템이 들어가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K9 자주포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 시스템은 각종 방산무기 소프트웨어를 다 이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쪽을 좀 보시는 전략이 상당히 좋다. 그리고 이번에 카타르, 바레인, 아랍에미리트가 이번에 뭘 느꼈을 거냐면 미국 제5함대가 지금 중동에 있거든요. 근데 미군이 이번에 이 난리를 쳤기 때문에 미군이 제5함대가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해군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뭐 보셔야 된다? 하나오션이랑 HD 현대중공업을 보셔야 되는데 하나오션은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죠. 하나오션이 현재 지금 미국하고 군함 설계 작업, 기본 설계를 하고 있어요. 자, 기본 설계 왜 합니까? 군함을 수주하기 전에 설계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 설계 먼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군함 수주를 받기 일부 직전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럼 군함 설계 끝나면 뭐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군함 수주를 받겠죠. 그때 가서 여러분 하나오션 매수할 거예요? 아니죠. 예, 지금 보기에 딱 좋은 자리가 바로 하나오션이다 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HD 현대중공업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마찬가지인데 HD 현대중공업은 왜 그럼 밀려 있느냐? HD 현대중공업은 현재 지금 미국하고 군함을 수주받을 지금 그 상황까지는 안 가 있어요. 거기에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6월로 밀렸죠. 6월로 밀렸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런 하락. 그래서 저는 하나오션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더 보시기 좋은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방산주로서도. 자, 그 다음에 오늘 급등한 것 중에 또 하나가 LIG 넥스원인데 LIG 넥스원 오늘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는데 자, 거의 LIG 넥스원은요 거의 지금 장중에 지금 얼마가 간 거예요? 이거 지금 KRX 시세로 보면 상한가 같네요. LIG 넥스원 그 사이에 상한가를 갔네. 네, 여러분 4월 1일입니다. 4월 1일. 자, LIG 넥스원 상한가를 갔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추가로 돌파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LIG 넥스원 근데 이게 LIG 넥스원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오른 편인데 그래서 저는 LIG 넥스원을 공략하라는 얘기는 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LIG 넥스원보다는 지난번 제가 5프로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렸고 5프로가 지금 신고가 찍었죠. 찍고 밀렸습니다. 밀렸는데 요 종목 역시 청궁 1, 2 그 다음에 청검, SM까지 해가지고 고고도 방어미사일, 중고도 방어미사일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요격 관련한 관성 센서를 다 여기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여기서 PPT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5프로를 여러분들한테 이미 얘기를 드린 상태였어요. 이미 드린 상태고 이미 우리도 수익 실현을 이미 완료한 상태입니다. 자, 보시면은 자 3월 4일날 제가 여기에 이 화면이 이 표정이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표정이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이게 미사일이 날아가면 관성 센서 이렇게 맞춘다. 요거 요격 미사일 요거 설명할 때 딱 이 표정이거든요. 지금 딱 이 표정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요 종목이 뭐였습니까? 바로 5프로입니다. 5프로. 5프로를 제가 히든 종목을 가지고 나와서 70% 수익을 내고 지금 심지어 이거보다 더 올라갔어요. 심지어 더 올라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차트를 볼게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5%를 그럼 어떻게 공략해야 되느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더 올라갔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얘기 드렸고 저 거의 채바닥이었습니다. 채바닥에서 얘기 드리고 쭉 이렇게 올라왔죠. 근데 요거는 못 먹었어요, 제가. 요건 못 먹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다시 와서 지금 다시 올라왔는데 이것도 조정받으면 우리가 충분히 매수해 볼 수 있다. 5%도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이제 뭐 그리고 현대로템이 있습니다. 근데 현대로템은 약간 공격용 미사일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데 현대로템이 근데 주가가 거의 안 움직였습니다. 거의 안 움직였기 때문에 저는 현대로템이 정말 지금 싼 구간에 와 있다. 그래서 올해 현대로템을 좀 보시고 4월은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실적 발표 시즌이면 여러분 실적을 발표할 텐데 현대로템이 실적 발표가 좀 빨라요. 자, 실적을 왜 빨리 발표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영 MC 자 학교 다닐 때 수학 100점 맞았어요. 그럴 네. 일이 없겠지만 네. 그럴 일이 없겠지만 수학을 100점 맞았어요. 100점 받아가지고 그거 빨리 부모님한테 빨리 가서 알려주고 싶지 않나요? 그렇죠. 빨리 그쵸? 가고 싶죠. 네. 현대로템 왜 실적 빨리 발표할까요? 실적이 너무 좋아서. 잘 나와서 네. 지금 좀 빨리 하고 싶은 거야 이거 지금. 그래서 현대로템이 실적을 좀 빨리 발표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럴 때 다시 한번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요거 현대로템을 좀 보셔야 된다. 그래서 현대로템이 단지 K2 전차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냐면 이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에 들어가는 램제트 엔진을 여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미사일에도 여기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로템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같이 좀 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방산주는 요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고 하나에로스페이스 안 봅니까? 하나에로스페이스보다 약간 하나시스템이 조금 낫다. 그런 얘기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당장 접근할 수 있는 거는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5% 대 한국항공우주도 오늘 급등했어요. 그래서 요 정도 종목을 좀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거를 근데 어떻게 봐야 된다? 5월에 중동에 형님들이 오실 때까지 쭉 끌고 가야 됩니다. 중동에 형님들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네, 그래서 그걸 기다리려면 일단 조정받을 때 접근하자.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전쟁 관련주 나머지 다른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PPT 한번 화면을 보시면은 자, 이제 전쟁 관련주 나머지 이제 테마주들인데 전 테마주들 이제 그만해도 된다. 유가 관련주인데요. 유가 관련주는 제가 봤을 때는 자, 정유사나 원유 정제 관련한 회사들은 보통은 유가가 천천히 올라야 수혜가 더 큽니다.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지고는 사실 수혜가 좋지 않아요. 수혜를 많이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가 관련주는 더 이상 우리가 좀 공략할 만한 종목은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반면에 해운주는 다릅니다. 해운주는 다른데 지금 해운주는 지금 전쟁 끝나면 다시 밀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이란이 지금 현재 의회의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회의 법이 통과가 지금 완전히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을 올려놓고 의회에서 통과해야 되겠죠. 호르무즈 해협에 지나간 배에 다 돈을 받겠다. 통행료를 받겠다라고 하죠. 그러면 그거 받는다고 의회 통과되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대통령이 사인해야 되고 대통령이 사인이 끝나면 최고 지도자가 승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통과하는 배에 돈을 거두려고 하겠죠. 근데 이것도 국제법에 문제가 있죠. 왜냐? 자연지형 지물을 지나는 거는 통행료를 못 받게 돼 있어요. 근데 호르무즈 해협은 자연지형 지물이잖아요.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처럼 인공으로 뚫은 게 아니잖아요. 인공으로 뚫었으면 이거는 통행료를 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지형 지물을 가지고 만약에 통행료를 받는다 그러면 당연히 논란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나머지 아랍에미리트, 오만은 가만히 있을까요? 호르무즈 해협에 인접한 국가들은? 야, 니도 통행료 받으면 나도 받아야지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대한 우려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만약에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장기화되고 지상전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브엘만데브 해협. 바브엘만데브 해협이 뭐냐면 저기 제가 지도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지도 한번 보고 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도가 머릿속에 있으면 편한데 지도가 머릿속에 없으니까 제가 자꾸 여러분들한테 혹시 여러분들이 전혀 모를까봐 제가 설명을 자꾸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를 펼쳐놨는데요. 좀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바브엘만데브 해협이에요. 여기가 지부티 옆에 있는 여기가 바브엘만데브 해협입니다. 여기가 저 보시면은 여기 좁아요.
여기 정말 좁습니다. 여기 여러분. 여기가 바브엘만 대부인데 여기 정말 좁아요. 심지어 호르무즈 여러분 여기인데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9km예요. 39km거든요. 얘가 39km면 우리가 목포에서 제주도까지 100km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좁은데 그럼 여기는 더 좁아요 지금 여러분. 여기 지나가야 되거든요. 여기 보세요. 이게 요만해요 요만해. 여기 막은 게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여기 미사일 한두 발만 쏘면 아무도 안 가요 여기. 근데 여기 바브엘만 대부 해협을 누가 막는다? 여기 예멘의 후티 반군이 여기 있거든요. 예멘의 후티 반군이 여기 있는데 이 예멘의 후티 반군 여기 막을 수 있다. 지상전이 되면. 지금 이란은 예멘 후티 반군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여기 막아. 야 지금 막아버려. 그랬더니 후티 반군이 그랬죠. 형 조금만 기다리면 안 될까? 우리도 이거 잘못 막으면 우리 다 죽을 것 같은데 우리도 죽기 싫은데 좀만 기다려주면 안 될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란 시아파도 여러 종파가 있습니다. 이슬람교 시아파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슬람교를 제가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그 시아파도 종파가 있는데 이란은 12이맘파예요. 12이맘. 제 12대 이맘. 제 12대 이맘이 다시 재림할 거다. 재림 예수처럼. 부활해서 12대 이맘이었던 이 이란의 그 12대 이맘이라는 게 누구냐면 이제 지금의 현재 하메네이보다 더 위에급 성자예요. 성자 대빵인데 그 12대 이맘이 중간에 실종이 돼요. 행방불명돼요. 그럼 이란의 그 시아파의 경전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 이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재림을 위해서 현재 인간 세계에 살고 있다. 인간 세계에 살면 지금 나이가 몇일까요? 한 몇천 살 됩니다. 근데 그분이 계시대요, 여기 아직. 그분이 다시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란이에요. 거의 이란이 믿고 있는 12만파, 시아파에서 12만파. 예멘은 12만파가 아니에요. 5이만파라 그래가지고 얘네는 5대 이맘이 가장 그렇게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시아파도 여러 종파다. 그래서 이란이 시킨 대로 고지고대로 후티 반군이 다 하지는 않는데 근데 만약에 미국이 지상전을 여기를 라라크 섬부터 해가지고 여기를 치든지 아니면 여기죠 여기 하르그 섬을 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뭐 예멘인도 여기 막는 거지 뭐. 여기 막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막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유럽에 수출하면 이렇게 가거든요.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여기 지나가야 돼요. 근데 여기 막히면 어떻게 돼요?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가야 돼요. 여길 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돌아갈 때 이게 편합니까? 소말리아가 여기 있죠. 또 여기 해적이 드글드글해요. 이게 해적이 기가 막힙니다. 진짜 그 지옥 헬게이트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헬게이트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게 좀 더 이게 격화되잖아요. 조금 더 이게 그 전쟁이 좀 더 격화되면 지금 이스라엘 돕겠다고 지금 우간다가 이스라엘 편 들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되면 우리는 우간다의 특수부대는 이란의 테헤란을 점령할 거다 막 이러고 있어요. 우간다가 왜? 우간다가 또 유대교를 믿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겠다고 명분에 우간다가 참전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고요. 복잡합니다 진짜. 나중에 진짜 이런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사리판이라 그래. 아사리판. 돗대기 시장처럼 아주 그냥 정신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해운주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운주는 그래서 그럼 뭐 봐야 되느냐? 여러분 해운주는 그냥 테마주성으로는 무조건 흥하해운이고요. 그리고 테마주 말고 그럼 중장기로 접근해 볼 만한 해운주는 없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제가 준비했지만 그거는 제가 뒤에 여기 미리 얘기할까요? 자, 해운주 중에 자 요겁니다. 자, 이 종목인데 해운주 중에 가장 저평가됐습니다. 참고로 얘기 드릴게요. 알아야 되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은 여러분 이 방송을 보고 지난주에 스캔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 방송을 매주 하니까 주말에 이제 들어오신 분이 계시는데 이 방송에서 들어오신 분들한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종목이 뭐냐면 흥하해운, 남선알미늄, 알루코였어요. 근데 그 중에 두 개가 상한가를 갔어요. 그것도 어제 3월 31일 날. 알루코는 어제 27%까지 갔고 여러분
그러니까 아레나 QR코드 스캔하고 지난주에 들어오셨으면 그 상한가를 여러분들이 다 열어본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제가 아직 안 간 종목이 있다 해서 제가 지금 요걸 얘기 드린 건데, 해운주 중에 제일 저평가돼 있고요. 저평가라는 게 뭐냐면 가장 주가가 많이 안 올랐는데 실적은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참고로 얘기 드릴게요. 이 종목이요, 1년에 1,000억을 넘게 법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2,40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2년 동안 이익 벌어들인 거, 2년 동안 이익 번 거 하면은 이 회사 똑같은 회사를 또 만들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LNG 전문인데 카타르 LNG가 지금 더 이상 안 되거든요. 카타르 LNG가 더 이상 이제 그 가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카타르 LNG를 다시 가동하려면은 약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럼 우리나라는 카타르 LNG를 약 30% 정도 수입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카타르 LNG 말고 대체를 어디서 해야 되냐? 당연히 미국 거밖에 못 쓰겠죠, 당연히. 원래 미국 거는 대미 투자 협정에 따라서 LNG를 우리가 사기로 돼 있어요. 어차피 사기로 돼 있어. 그러니까 거기 거 사겠죠. 근데 미주 노선을, 해운 노선을 가지고 LNG를 수입한다? 그럼 이 회사에서 해요. 이 회사가 이름이 뭔데요, 도대체? 그러니까 히든 종목이죠. 이름 안 알려주니까. 아래에다 QR코드 스캐너 들어오시면 이 회사 종목명, 투자 전략 알려드릴 겁니다. 같이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또, 자, 보시면은 비료, 알루미늄, 나프타 수급 관련주인데, 여러분, 비료 관련주는, 사실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남해화학을 일단 탑피로 보시는데, 비료 관련주는. 근데 비료 관련주가 그렇게 많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비료 관련주는 그렇게 크게 부경화를 누릴 가능성이 없다. 그럼 비료 관련주는 오히려 차라리 중장기로 긴 호흡으로 접근하시는 전략 아니면, 그것도 남해야 이 종목만요. 나머지 종목은 다 실적이 안 좋으니까 중장기로 보시면 안 되고. 자, 알루미늄은 어떠냐? 알루미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알루미늄이, 여러분들 아까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루미늄이 공장이 이게 바레인하고 아랍에미리트에 알루미늄 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이 뭔가 공격을 받거나 가동이 중단된 상태라서 이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왜 안 되냐면, 바레인하고 아랍에미리트에서 알루미늄 공장에서 나온 거를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야 수출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못 지나면 수출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막히면 알루미늄은 계속 막혀요. 아니, 바레인하고 아랍에미리트가 왜 알루미늄 공장이 있냐면,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알루미늄이 부산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루미늄 공장이, 대형 공장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루미늄 거기서 못하면 남선 알루미늄이 그나마 탑픽인데, 여러분, 난선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게 이제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시면은 이 종목은 사실 그냥 테마주라고 보시면 돼요. 테마주인데 오늘 이제 급락하고 있죠. 당연히 급락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어디서 기다리면 돼요? 여기서 기다리시면 돼요. 여기서 1,500원대에서 다시 기다리시면 되는데, 전쟁이 끝나면은 요거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뚫리면은 이거는 급락입니다. 급락이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 안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남선 알루미늄보다는 차라리 알루코를 보자. 알루코를, 자, 여러분 보세요. 알루코 보세요. 알루코가 역시 알루미늄 하는 회사인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알루코는 오히려 급락이 나와서 오늘 마이너스 19%까지 갔다 이걸 다시 다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이너스 9%죠. 지금 이런 상태인데, 알루코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알루코는 차라리, 이 알루코는 만약에 뭐가 잘못되더라도, 우리가 진입이 잘못되더라도, 크게 물리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실적이 좋기 때문에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알루코는 지금 시가총액이 2,500억인데 지금 영업이익 350억에 당기순이 거의 160억, 올해 한 200억 할 것 같은데, 그럼 엄청난 저평가예요, 여기도. 그렇기 때문에 알루코를 차라리 보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알루코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자,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와 ESS인데, 신재에너지 ESS는 여러분 이거는 앞으로 계속 볼 수 있다. 왜냐? 지금 전쟁 나가지고 이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야, 석유 에너지 쓰지 마, 이제. 야, 석유 쓰지 마. 아, 더러워서 안 써. 나. 우리 안 쓸래, 그냥. 요런 나라들이 한둘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이번에 크게 됐죠. 크게 됐기 때문에 석유 에너지 의존도를 좀 줄이자. 그러니까 마치 옛날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난리가 나가지고 탈원전 하자, 그 분위기랑 똑같이 가는 거야, 이제. 야, 우리 그냥 에너지 그냥 화석연료 쓰지 말고 신재생 쓰자. 요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전쟁이 끝나도 신재생에너지하고 ESS는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유가가 바로 떨어지느냐, 전쟁 끝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자, 원유를 지금 현재 쿠웨이트, 이라크 등은
원유로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원유를 캐서 그럼 어디다 놔둘까요? 그냥 땅바닥에 뿌려놓으면 되나요? 난리 나죠? 땅바닥에 못 뿌려놓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어디다가 쌓아놔야 돼요. 어디다가 저장해놔야 돼요. 저장해놔야 되는데 저장이 다 찼겠죠 이미. 왜냐면 호르무 제업이 나가야지 이 물량이 나가는데 못 나가죠. 못 나가면 어떻게 할까요? 계속 쌓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생산은 계속 합니까? 그럼 생산을 중단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라크하고 쿠웨이트가 감산하고 있어요. 지금 감산하고 있는데 감산한다 그래서 이거를 전쟁 끝났으니까 전쟁 끝! 그럼 증산 바로 안 돼요. 증산하려면 몇 달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증산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ESS 계속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보시면 유가와 미국 제조업 경기전망 지수 관계를 보면은 유가가 최고치로 올라가면 당연히 ISM 제조업은 무너집니다. 근데 유가가 사실 올라올 때 제 ISM 제조업 2023년부터 보시면은 유가 올라올 때마다 수요가 좋아서 유가가 올라올 때는 항상 어떻게 되고 있어요? ISM 제조업이 같이 올라오고 있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유가가 높다 그래서 제조업 경기가 안 좋아지고 그러진 않는다. 네. 그리고 자 그래서 이제 히든 종목 하나를 또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특이한 종목이에요. 원래는 이 종목은 그 조선 기자재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뭐 도하느냐? 유도무기 발사관, 노즐 연소관, 노즐 조립체, 그 다음에 KVLS2 화염 처리 장치.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 그 구축함이나 지금 현재 뭐 문무대항함이나 이런 우리나라 그 구축함들, 대형 구축함 이지스함 같은 경우에 이렇게 수직 발사대가 있어요. 수직 발사대가 있는데 발사대 여러 미사일 발사대가 있는데 거기서 빵 하고 나가거든요. 근데 빵 하고 나갈 때 이 화염 때문에 이게 나중에 그을음 생기고 청소하려면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화염 처리 장치를 누가 한다? 이 회사에서 한다. 한마디로 이 회사는 조선 기자재 회사인데 이런 방산주이기도 하다. 고객사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풍산 등이 있고요. 경쟁사로는 스페이스 프로. 이건 스페이스 프로라는 회사는 비상장사고요. 이것도 비상장사인데 이런 회사들하고 현재 경쟁하고 있고 조선 기자재도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가가 잘 갔어요. 근데 전쟁 터져도 이 종목은 계속 상승했거든요. 근데 막판에 좀 힘이 빠져가지고 밀렸어요. 근데 밀렸는데 지금이 기가 막힌 기회 아닌가. 예. 이런 기회가 어딨나 할 정도로 이 종목이 지금 올라온 거 다시 조정을 줬기 때문에 다시 지금 매수 타이밍이다. 그래서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이 종목명 투자 전략 알려드리는데 제가 지금 녹화가 수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 볼 때 주말에 보실 거예요. 그 사이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전략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쟁 상황 정리해 주시면서 전쟁 관련주들 총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 방산주 관련해서 현대, 롯데 언급해 주셨고요. 해운주 테마주성으로는 흥하해운 언급해 주시면서 이 중장기적으로 볼 히든 종목 힌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이 해운주 중에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 비료와 알루미늄, 이 나프타 수급 관련주, 신재생에너지와 ESS 관련주, 앞으로 이 전쟁이 끝나도 계속 볼 수 있는 테마들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또 방산주 관련한 히든 종목 힌트까지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오늘 히든 종목 2가지나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모든 종목명과 투자 전략 알아가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이 연재 주식 기초 강의, 이 가치평가를 통한 투자 전략 기본 분석 제1장 강의를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제 곧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인데 이 가치평가의 경우 이 분기별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가치평가하면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우 어려워하시는데 오늘 기초 1장 내용 어떤 걸까요, 본부장님?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상황이 지금 이제 곧 4월이면 뭘 하느냐, 여러분. 4월이면 바로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실적 발표 시즌인데, 실적 발표할 때 가치평가가 제일 편해요. 왜 편한 줄 아십니까? 그냥 최근 따끈따끈한 실적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오차 범위가 훨씬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가치평가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뭔가 이론적으로 뭔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사실 가치평가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장담할게요, 여러분. 증권 전문가들 중에 이거조차 모르는 전문가들이 태반입니다. 이거 모르는 전문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거만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 전문가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차트만 보고 맨날 차트 뭐 이 미인 차트 찾아가지고 종목 막 수십 개 수백 개 하루에 돌리겠습니까? 그런 거 언제까지 할 거예요?
그렇게 안 하려면 여러분 재무제표와 기본적 분석 그리고 가치평가 방법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했습니다. 재무제표 먼저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기본적 분석을 한번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치평가를 하려면 재무제표를 아셔야 돼요. 재무제표 아셔야 되는데 재무제표 벌써부터 하기 싫어지는데요. 뭐 이런 분들 계세요. 예, 왜냐하면 지금 딱 보인 게 영어밖에 없고 안 보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하기 싫겠죠, 여러분. 근데 제가 이거 억지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자, 파이낸셜 포지션. 왜냐하면 이게 영어 뉘앙스 의미를 아셔야 되니까. 자, 파이낸셜 포지션. 그러니까 지금 금융적인 현재의 위치, 현재의 상태를 보기 위한 재무제표를 뭐라 그러냐? 밸런스 시트. 밸런스 시트라고 하는데 이 밸런스 시트 BS라고 합니다. 이 밸런스 시트가 우리나라 말로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고요. 재무제표는 다음 두 번째 오퍼레이팅 리절트. 오퍼레이팅 리절트는 뭐냐면 운영했던 결과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운영했던 결과를 재무제표에 나오는 건데 운영했던 결과는 여러분 흔히 우리가 봤죠. 실적 발표할 때 운영했던 결과가 나옵니다. 매출액 얼마, 영업이익 얼마, 거기에 이제 세금 내고 순이익은 얼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IS라고 해서 인컴 스테이트먼트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포괄 손익 계산서라고 합니다. 포괄 손익 계산서. 그러니까 BS는 재무상태표, 오퍼레이팅 리절트 IS는 포괄 손익 계산서. 자, BS 재무상태표는 현재의 이 회사의 금융적인 포지션이 현재 어떤지를 보는 거고 오퍼레이팅 리절트는 그 기간 안에 결과를 얼마를 냈느냐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재무제표에는 또 뭐가 있냐면 스탁홀더스 에쿼티라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자본 변동 내역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크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다. 요거 안 보고 1, 2번만 보셔도 된다. 캐시플로우가 물론 중요하죠. 캐시플로우 물론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한데 캐시플로우는 그러니까 우리 재무제표가 뭘로 되어 있냐면 발생주의 회계로 되어 있어요. 발생주의 회계라는 건 뭐냐면 현금주의 회계가 아니라 현금이 나가고 들어가고에 대한 회계가 아니라 발생한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에 따라서 그 다음 누적되어 있는 그런 재무제표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노트북을 샀다. 회사에서 노트북을 샀다라고 하면 노트북 사는데 얼마 듭니까? 요즘 비싸죠. 한 4,500만 원 든다고 치면은 4,500만 원 돈을 주고 노트북을 사도 재무제표에는요. 이 오퍼레이팅 리절트에는 반영이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재무상태표, 파이낸셜 포지션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냐면 이 노트북의 내용연수로 나눠서 반영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노트북이 5년 쓸 수 있다라고 하면은 유스풀 라이프 내용연수가 5년이라고 하면은 근데 가격이 500만 원이라고 하면은 1년에 비용이 100만 원씩 떨려요. 그러니까 1년에 비용이 100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현금은 원타임에 500만 원이 나갔을 거예요. 이거 노트북 살라고 하는데 노트북 판매하는 사람한테 만약에 그래 보십시오, 여러분. 저희가 이거 1년에 100만 원씩 떠니까 비용 떠니까 우리가 이거 노트북 살 테니까 1년에 100만 원씩 돈 줄게요. 5년 동안 줄게요. 그러면 그 노트북 판매하는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안녕히 가세요. 그러겠죠? 예. 아니 우리가 왜 팔아 이런 걸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살 때는 돈을 500만 원로 한 번에 다 내도 실제로 재무제표 반영은 내용연수에 맞춰서 반영합니다. 5년이면 1년에 100만 원씩 비용이 나가겠죠. 예, 그렇게 해서 되는 걸 이제 캐시플로우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요거를 1, 2번에 이제 그렇게 돼 있고 발생주 회계로 돼 있고 캐시플로우는 실제로 그 돈이 나가는 그 캐시의 흐름을 정확히 적어놓은 건데 그래서 이 캐시플로우를 비교하면 제일 좋지만 여러분들이 굳이 여기까지 분석할 필요는 없다. 캐시플로우 영업활동에 대한 뭐 현금 흐름 그다음에 뭐 재무활동 현금 흐름 다양한 현금 흐름이 있는데 그 현금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근데 다만 우리는 1, 2번 위주로 좀 여러분들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재무제표 리포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여러분 재무제표 리포트를 어떻게 구성되는지 아십니까? 이거 보기 너무 편합니다. 사실 다트라 그래가지고 그 전자공시 시스템에 가시면은 재무제표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뭐뭐 구성되어 있냐? 요렇게 1, 2, 3, 4번이 있고 그 다음에 other information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다른 정보들 그 다음에 뭐 요거 BS, IS 요런 게 내용이 있고요. 풋노트 주석이 있습니다. 주석.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supplementary schedules라고 그래가지고 요 이제 공급 스케줄 그 기간 스케줄도 여러분 파악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보통 MD&A라고 하는데 MD&A 자 Measurement 그 다음 Discussion and Analysis인데 이게 뭐냐면 경영자의 판단과 분석에 대한 내용이 여기 들어가요. 그러니까 경영자 실제 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 재무제표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사업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내용이 이 재무제표에 들어가는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주로 여기 MD&A에서
주로 하는 내용이 뭐냐면 향후 실적 전망을 다 여기서 합니다. 여러분. 향후 실적 전망, 향후 실적 가이던스를.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1, 2번, 그 다음에 여기에 풋노트, 그 다음에 MD&A.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재무제표를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럼 기본적 분석을 우리가 이제 하셔야 되는데 재무제표로 기본적 분석을 하는데 그럼 이런 재무제표 기본적 분석을 왜 하느냐? 기본적 분석은요, 여러분. 가치평가를 왜 하려고 하냐면 A, B, C, D, E 이런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내가 살 건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종목을 살 건지를 보려고 기본적 분석을 하는 거고 그럼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은 어떻게 합니까? 이미 결정된 그 종목을 매매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게 기술적 분석인 겁니다. 즉 기본적 분석은 좋은 증권을 선택하는 셀렉션인 거고요. 기업의 진정한 가치, 내재의 가치 또는 본질 가치를 찾아내는 분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 분석하려면 매크로 분석, 가장 큰 거시경제를 분석한 다음에 업종을 분석하고 기업을 분석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하고 이걸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고 반대로 이렇게 기업 분석, 업종 분석, 매크로 분석 올라가는 거를 버튼업이라고 하는데 버튼업 방식은 이제 고수들이나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탑다운 방식으로 쓰시면 되고 그럼 거시경제 먼저 분석하고 업종 분석하고 그 다음에 기업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은지 분석하고 거기서 분석해서 괜찮은 종목이 가치평가를 통해 가지고 A, B, C, D 이 중에 어떤 종목을 살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지를 결정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결정이 된 거 가지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언제 사고 팔지를 결정하는 게 매매 타이밍 잡는 게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인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대부분 다 어떻게 하고 있냐? 한번 HTS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냥 계속 차트를 돌려봐요. 그러니까 가치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차트를 돌려서 이쁜 차트를 찾아요. 이거 이쁘다. 야, 이거 이쁘다. 그림이 너무 이뻐, 이거 너무 이쁜 거 아니야? 이거 매수하자. 그러니까 주식에서 맨날 망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종목을 어떻게 선택해야 돼요? 가치평가를 통해서 종목을 선택하고 매매 타이밍 잡을 때만 차트를 봐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어떻게 하고 있냐? 차트를 보고 종목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고 종목을 선택하니까 여러분 아스타 같은 상장 폐지될 종목도 그냥 매수하는 거지. 왜냐면 차트는 좋거든. 이럴 때 차트가 얼마나 좋아요. 이럴 때 이거 행보하네. 야 이거 행보하는 행보 차트네 이거. 야 이거 종목 뭔지 모르겠는데 이따 사자. 그때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스타 샀으면 이때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장 폐지 지금 거래 정지예요, 여러분. 가치평가를 통해서 이 회사가 진짜 돈을 버는 회사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 실적이 어떠냐를 보고 여러분들이 했으면 이런 종목을 안 하죠. 근데 여러분은 차트만 보고 하니까 이렇게 된다니까. 차트만 보지 말자 라는 얘기 다시 드리고 PPT 하면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요.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걸 할 거냐? 재무상태표를 우리가 공부할 거고요. 포괄손익계산서를 공부할 거고 현금흐름표를 공부할 건데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의 기업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특정 시점이 단면을 딱 잘라가지고 지금부터 현재까지 이 기업이 얼마나 이익과 손실이 얼마나 쌓여있는가, 쌓여있는 개념을 보는 거고요. 포괄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에 돈을 얼마 벌었냐.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보는 실적발표입니다. 1분기 실적발표, 4분기 실적발표, 2026년 실적발표, 2025년 실적발표. 이거는 바로 포괄손익계산서다. 이 두 개를 위주로 공부할 거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앞으로도 기대해 주시고 이건 계속 연재될 겁니다. 연재될 거니까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면 그 뒤에 좀 더 자세한 내용 해드릴 거고 PER, PBR까지 나중에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마스터하면 주식 투자는 웬만한 전문가보다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워 보이는 이 재무제표 구성을 알기 쉽게 교육해 주셨습니다. 오늘 교육 내용 접목시켜서 투자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해 주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